자, 우리말로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회귀 모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R 제곱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언제 이용되는 거냐면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가 아니고 질적 변수일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회귀 모델을 한번 써보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가 있다고 합시다.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보면 여기서 항상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 y가 항상 양적 변수여야 돼요. 그리고 독립 변수들은 양적 변수이거나 질적 변수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적 변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더미 변수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적 변수이거나 질적 변수이거나 다 괜찮습니다. 독립 변수의 경우에는. 근데 만일 종속 변수가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의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중에서도 이별량인 경우가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별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질적 변수가 두 개의 캐터고리를 가지는 경우. 그래서 1하고 0으로 이렇게 더미 변수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게 이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질적 변수가 있을 때 보통의 우리가 사용하는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속 변수가 이제 0이나 1로 이렇게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로지르는 이 직선을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되면 그 직선이 그 데이터 포인트를 제대로 그걸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 곡선을 찾으려면 그냥 y 값을 써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그 모델은요, 여기 좀 복잡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왼쪽에 보면은 자연 로그가 있습니다. ln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 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p라는 게 이게 등장하는데 이 p가 뭐냐면 확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p를 보통 y가 1일 때의 확률 그걸 p로 하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의 확률은 자동적으로 1-p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개의 캐터고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짓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로짓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 회기식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절편하고 이제 그 기울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내추럴 로그는 그 일수가 2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 이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분의 1 이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x 값을 대입을 하면은 p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p 값이 0.5보다 크면 y는 1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p 값이 0.5보다 작으면 y는 0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p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y가 1, y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p 값이라는 것은 이 가설 검정에 나온 p 값이 아니고요. 이게 p는 단순하게 y가 1일 때의 확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P분의 P를 뭐라고 그러냐면 odds rati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자연 로그를 붙인 거를 로짓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P가 0.5보다 크면 그걸 Y를 1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류 목적으로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값 이런 거 구한 다음에 x 값을 집어넣으면 p가 계산되잖아요. 그럼 p가 0.5보다 크면 y는 1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값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귀 분석에서는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걸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건 뭐 최대 우도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있죠. 학기 말에 가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likelihood 펑션이라는 걸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likelihood 펑션을 크게 만드는 가장 크게 만드는 계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얘가 종족 변수가 1, 0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3개라 그럽시다. x1, x2, x3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여기서 이제 회귀식에 보면은 그 베타 제로부터 베타 1, 베타 2, 베타 3까지 네 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그 세트에 그죠? 뭐 특정 이제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거를 베타 제로는 얼마, 베타 1은 얼마, 베타 2는 얼마, 베타 3는 얼마 이렇게 만약 주어진다면 우리가 P값하고 1 P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트는 굉장히 무한정 많을 거예요. 그죠? 그 값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면 그거 일일이 그 경우에 P값하고 1 P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진짜 아이클리우드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y가 1일 때는 그 P값이죠. 그죠? P값. y가 0일 때는 1 P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곱들 있죠. 여기서는 0.6 곱하기 0.8 곱하기 0.7 여기 y가 더 있으면 또 쭉 있겠죠. 그 곱, 그 곱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죠? 요게 이제 그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 세트마다 요 P값하고 1 P값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런 식으로 곱을 만들었을 때 그 곱을 최대로 만들어줄 때의 회귀 개수들 있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컴퓨터가 이제 그걸 찾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아웃풋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해석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수들 있잖아요. 개수의 유의성 검정, 그 다음에 모델 전체의 적합도, 이제 그걸 결국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처럼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식 있죠. P는 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분의 1 그 식 있죠. 그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식을 일단 찾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거기 이제 x 값을 대입을 하면 거기서 p 값이 나오니까 p가 0.5보다 크면 y는 1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R 스퀘어 값. 이건 이제 보통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그 R 제곱 값 있죠? 해석도 뭐 거의 똑같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전체 적합도의 경우에는 그 요게 좀 특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P 값이 알파보다 클 경우에 이제 모델이 적합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컴퓨터 SPSS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그 아웃풋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얻게 되는 그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R 제곱값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0.724, 0.724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이제 작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델 전체 적합도에서 그 유의확률이 알파보다 커야지 모델이 유의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유의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분류표는 뭐냐면, 실제 자료하고 여기서 지금 모델에서 만든 거 해가지고 분류한 거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랑 비교를 해보니까 89% 정도는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테이블이 뭐냐면 그 유의확률인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독립변수하고 이제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한지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교육한 관련한 거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성별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의 경우에는 여기 0.055가 돼 있기 때문에 0.05보다 크죠. 그래서 기무가서 기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고용에. 그 다음에 여기 경력의 경우하고 성별의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무가설이라는 게 보면은 그 개수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게 그 기무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각을 하면 유의한 거고 기각하지 못하면은 유의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어, 개수 테이블로부터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P는 그죠? 1 플러스 분모해 보면 2의 마이너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을 만들고 식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x1, x2, x3 이 값을 대입을 하면 p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p 값이 0.5보다 크면 y는 1이 되는 거고요. 분류가 하이어링으로 분류가 되죠. 그다음 p가 0.5로 되면은 0.5보다 작으면 이거는 고용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이용되는 게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 모형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이걸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에 이제 모델별로 R 제곱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R 제곱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네스티드 모델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 난 네스티드 모델도 이게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스티드 모델의 경우 이제 비교하는 법을 볼 텐데요. 네스티드 모델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죠? 빠지는 경우, 더해지거나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독립 변수가. 여기 모델 1하고 모델 2를 보면 모델 1에는 x1, x2, x3가 들어가 있고 모델 2에는 x3가 빠진 게 이제 모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네스티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델들을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은 R 제곱 값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R 제곱이 분명히 독립 변수가 이제 줄어들면 R 제곱 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근데 유의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유의하지 않다면 뭐 X3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모델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SPSS 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여드렸다시피 회계 분석으로 가서 리니어를 택하고요. 방법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 옮기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 1의 경우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x1, x2, x3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창에 보면은 다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는 nex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독립 변수를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입력, 제거 뭐 이런 걸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X3를 지금 제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에 가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R 스코어 체인지라는 거를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갖고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델 1, 모델 2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보면. 거기 모델 2 쪽에 가보면 거기에 P 값이 나와 있어요. P 밸류가. 그래서 그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귀무가선이 이제 기각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귀무가선이 뭐냐면 R 스퀘어 체인지가 유의하지 않다는 게 귀무가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각을 하게 되면 유의하다는 거 아닙니까? R 제곱값이 변화가. 그 유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변수 있죠. x3라는 그 변수가 유의하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이용되지는 않지만 non nested 모델도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on nested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독립 변수가 이용될 수도 있고요. y는 물론 같아야 됩니다. y는 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독립 변수가 이용되는 모델일 수도 있고 뭐 하나는 같은데 나머지 거는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non nested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non nested 모델의 경우에는 호텔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호텔링 스티 테스트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호텔링 스티를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 공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모 분자에 보면은 R1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R2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R3도 알아야 되죠. N은 물론 이제 샘플 크기고요. 그래서 R1하고 R2하고 R3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R1은 뭐냐면 모델 1의 경우에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그죠? R 제곱값이 나오죠? 그거의 루트를 씌운 게 R 값이죠? 그게 이제 R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2는 역시 모델 2를 회귀 분석해서 얻는 그 R 값 있죠? 그게 이제 R2가 되겠고요. R3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 R3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그 이제 분석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은 그러니까 y에 대해서 그 예측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사실은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은 아까 봤던 R 값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회귀 분석을 각각 실시를 해가지고 모델 1하고 모델 2의 경우에 그래서 예측값을 얻는 겁니다. 그 모델별로. 그래서 그 예측값들의 그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해요. 상관 분석을 실시하면은 그게 이제 상관 계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R3가 되겠습니다. 예측값 얻는 법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그 회귀 분석 실시할 때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비표준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걸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 창에 그 변수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측값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회귀 분석 실시할 때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델 1의 경우하고 모델 2의 경우 요 예측값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상관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다 구했으면은 이 호텔링의 T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 그래서 계산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뭐 엑셀이나 아니면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T 값을 얻어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t 값이 1.96보다 크면 여기 1.96이 뭐냐면 알파는 0.05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 값이 1.96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는 거죠. 기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r 변화가 유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무가설 자체가 이제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각하게 되면은 change가 그 변화가 그 변화량이 유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두 모델 사이에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인 분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